1. 소화기의 불량 사항을 종류별로 바르게 연결하시오. 2. 소화기에 대한 작동 기능 점검 결과 아래와 같은 소화기가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교체하였다. 작동 기능 점검 서식에 점검 결과란을 작성하시오. 3. 소화기 점검 중 아래와 같은 소화기를 발견하고 올바르게 조치하였다. 작동 점검 서식에 점검 결과란을 작성하시오. 4. 다음 분말 소화기 방식 중 어느 하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5. 분말 소화기를 점검하였더니 2008년도에 제조한 소화기 중 하나가 아래와 같은 불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6. 추갑식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가 다음 상태인 경우 판단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7. 소화기 방사 순서에 대한 절차이다. 7-1, 7-2를 채우시오. 8. 다음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의 능력 단위와 적정 소화기 개수를 각각 산정하시오. 9. 아래 소화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0. 다음 그림은 정연 빌딩, 업무시설, 소화기 비치 현황을 표시한 평면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비치된 소화기는 모두 3단위 소화기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에게 가장 좋은 한마디를 들려줌으로써 오늘을 제대로 살아낼 에너지를 얻고 지금껏 살아온 날들의 위로를 받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용기를 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내 마음의 주인이 된 하루하루가 쌓일 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나를 둘러싼 삶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에게 가장 좋은 한마디를 들려줌으로써 지금껏 살아온 날들의 위로를 받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용기를 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도전하는 당신의 모습에 격려를 보냅니다. 기동용 수압기 폐장치 내 설치되어 있는 주펌프의 압력 스위치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을 때 펌프의 기동 압력과 정지 압력 등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펌프의 기동 압력은 레인지 0.7에서 디프 0.1을 뺀 0.6메가파스칼이다. 펌프의 정지 압력은 레인지에 있는 0.7메가파스칼이다. 동작 확인침이 내려와 있어 펌프는 현재 운전 상태를 나타낸다. 펌프가 기동하였으므로 감시 제어반의 표시등은 점등이 되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김소방 씨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점검을 위해 시험 밸브함을 열었더니 아래와 같은 상태였다. 문제점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계기판의 지시계가 0을 가리키고 있어 펌프 내 가압수가 없다. 평상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동력 제어반 각 스위치 및 표시등의 정상 상태를 알맞게 표시하시오. 전원 표시등은 작동 상태가 점등이 되어야 하고 충압 펌프 스위치의 작동 상태는 자동으로 충압 펌프 기동 표시등은 작동 상태가 소등이어야 한다. 충압 펌프의 정지 표시등의 작동 상태는 점등이어야 하고 펌프 기동 표시등의 작동 상태는 소등이어야 한다. 평상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감시 제어반의 각 스위치 및 표시등의 정상 상태를 알맞게 표시하시오. 하나씩 살펴보면 알람 밸브 개방 등 작동 상태는 소등이고 화재 표시등 작동 상태도 소등이다. 다음으로 전압 지시계 표시등은 작동 상태가 정상이고 표시등 작동 상태는 스위치 주의, 교류 전원, 예비 전원 감시, 발신기 중에 교류 전원에 점등이 되어야 하고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 위치는 연동에 가 있어야 한다. 주펌프, 충압 펌프 스위치 위치는 정지 상태에 있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남 씨는 제어반 점검을 위하여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말단 시험 밸브를 개방하여 가압수를 배출시켰다. 이후 확인 사항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감시 제어반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2가지는 화재 표시등 점등, 알람 밸브 개방 등 점등, 경보 부저 작동 확인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작성하면 된다. 해당 방호구역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이렌 경보 상태 확인이다. 동력 제어반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펌프 작동 여부이다. 소방안전관리자 김소방 씨가 방제실에서 근무 중 감시 제어반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4번이고 제어반에서 감지기 A와 화재 표시 등이 점등되었으므로 음향 장치만 출력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남 씨는 점검 공기구를 이용하여 감지기 A와 감지기 B를 작동시켰더니 제어반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발생되는 상황 중 세 가지를 쓰시오. 이후 발생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솔레노이드 밸브 개방 표시 등 작동. 둘째, 준비 작동 밸브 개방 표시 등 점등. 셋째, 사이렌 경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펌프 자동 기동이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중 세 가지를 작성하면 된다.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다. 다음 그림을 참조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사항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그럼 지금부터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그림 A는 해당 방호구역에 감지기 2개 회로를 작동시키는 것이고 그림 B는 수동 조작함에 수동 조작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그림 C는 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 기동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고 그림 D는 감시 제어반에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 수동 기동 스위치를 작동하는 것이다. 그림 E는 감시 제어반 동작 시험 스위치 및 회로 선택 스위치로 작동하는 것이다.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제어반이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며 감시 제어반에 TS 표시 등이 점등된 상태로 템퍼 스위치는 밸브가 폐쇄되었음을 알려주는 장치이다.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작동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준비 작동식 밸브 2차 측 주밸브를 잠그고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수동 기동하였더니 작동하지 않았다. 확인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장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솔레노이드 밸브가 정상이라면 제어반에서 어떤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하는가? 솔레노이드 밸브가 정상이라면 준비 작동식 밸브 개방 버튼이 점등이 되어야 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아래 서식을 작성하시오. 점검 결과는 불량이며 불량 내용은 주차장 솔레노이드 작동 불량이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에게 가장 좋은 한마디를 들려줌으로써 지금껏 살아온 날들의 위로를 받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용기를 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도전하는 당신의 모습에 격려를 보냅니다. 1. 다음 그림을 보고 옥내 소화전 사용 방법을 순서대로 쓰시오. 옥내 소화전 사용 방법 순서는 소화전 함개당, 호스 전개, 밸브 개당, 방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2. 평상시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치시오.
동력 제어 안에는 주펌프 자동절원, 충압펌프 자동절원, 주펌프 정지 표시 등, 충압펌프 기동 표시 등 소등이고, 감시 제어반은 화재 표시 등 소등,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 연동 절환이다. 3번. 다음 그림은 옥내 소화 전함의 일부분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며 기동 표시 등은 주펌프가 기동된 경우 점등된다.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의 각종 표시 등과 스위치가 정상 상태인 상황에서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여 펌프가 작동하였다. 현 상황에 알맞은 동력 제어반의 표시 등 작동 상태를 기술하시오. 동력 제어반의 표시 등 작동 상태를 살펴보면 주펌프 기동 표시 등은 점등, 충압펌프 기동 표시 등은 점등, 주펌프 정지 표시 등은 소등, 충압펌프 정지 표시 등은 소등이다. 옥내 소화전에 대한 작동 점검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다. 작동 점검 결과란을 작성하시오. 점검 결과 1번 항목은 X, 즉 불량이고 불량 내용은 장애물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소방훈련을 목적으로 옥내 소화전함 내 앵글 밸브를 열어 방수를 시도하였으나 펌프가 작동되지 않았다.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의 상태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펌프가 동작하지 않은 원인을 기술하시오. 동력 제어반 펌프 스위치가 수동 상태로 있고 감시 제어반의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가 정지 상태로 있다. 각각 자동 및 연동 상태로 스위치 전환이 필요하다. 소방 대상물의 최상층에서 방수 압력을 측정 결과 다음 그림과 같이 결과가 나타났다. 점점 결과를 토대로 작동 점검 결과란을 작성하시오. 단, 소화전을 3분 이상 방수 후 측정함. 옥내 소화전 방수 압력은 0.17MPa 이상이면 정상이니 현재 측정값이 0.25MPa이니 옥내 소화전 방수량 및 방수 압력 적정 여부는 정상이다. 아래의 그림은 옥내 소화전 설비 중 앵글 밸브를 나타낸 것이다. 개방 시와 폐쇄 시의 밸브의 회전 방향은 앵글 밸브 개방 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앵글 밸브를 폐쇄 시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펌프 점검 완료 후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의 상태가 다음 그림과 같았다. 복구 순서를 쓰시오. 동력 제어반은 주펌프 정지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주펌프 및 충압펌프는 자동으로 전환한다. 감시 제어반에서는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를 연동으로 주펌프 스위치는 정지로 전환하고 복구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옥내 소화전함에 대한 작동 점검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다. 작동 점검 결과란을 작성하시오. 첫 번째, 위치, 기동 표시 등 적정 설치 여부는 양호하며 불량 내용은 없다. 둘째, 소화전 표시 및 사용 요령, 기재 표시판, 설치 상태 적정 여부는 불량하며 불량 내용은 사용 요령 표지 훼손이다. 셋째, 호수의 접결 상태 적정 여부는 불량이며 불량 내용은 밸브와 호스 미체결이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에게 가장 좋은 한마디를 들려줌으로써 지금껏 살아온 날들의 위로를 받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용기를 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도전하는 당신의 모습에 격려를 보냅니다. 가습기 소화 설비의 주요 구성 요소들로 그림과 명칭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가습기 소화 설비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림 1은 솔레노이드 밸브이고 그림 2는 압력 스위치이다. 그림 3은 선택 밸브이며 그림 4는 수동 조작함이다. 감시 제어반에서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시험을 실시하려고 한다. 다음에 감시 제어반을 참고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첫째는 기동용기에서 선택 밸브에 연결된 조직동관 분리이며 둘째는 기동용기에서 저장용기에 연결된 개방용동관을 분리하는 것이다. 셋째는 솔레노이드 밸브 선택 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넷째는 솔레노이드 밸브 안전핀 체결 후 분리, 안전핀 제거 후 격발 준비이다. 마지막으로 기동 스위치 누름이다. 다음은 A빌딩의 가스개소화 설비, 감시 제어반의 평상시 상태이다. 문제점과 조치사항을 쓰시오. 문제점과 조치사항 중에서 먼저 문제점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점은 교류 전원이 차단되어 예비 전원으로 운영 중이고 다음으로는 사이렌 조작 스위치가 현재 온 상태로 감지기 작동 시 경보가 불가 상태다. 마지막으로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가 현재 수동으로 전환되어 감지기 A, B가 동작하더라도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불가하다. 다음으로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감시 제어반의 전원 공급 차단기 등 확인하고 둘째로 사이렌 조작 스위치를 오프 상태로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수동, 수동 선택 스위치를 자동, 연동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한론 소화 설비의 소화 약재량 점검을 실시하였다. 다음에 조건을 이용하여 점검 결과표를 작성하시오. 한론 소화 설비 저장 용기를 점검한 결과 소화 약재량이 48kg으로 확인되었으며 기동용 가스용기 총 중량은 6.5kg 측정되었다. 아래 조건을 참조하되 조건에서 제시하지 않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저장용기의 소화 약재량 한 병당 50kg. 둘째, 저장용기의 약재량 점검은 레벨 미터를 이용하여 실시. 셋째,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기 밸브 중량 3kg, 기동용기 중량 3kg. 마지막으로 기동용 가스용기의 약재량 점검은 저울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먼저 소화약재의 적정량 여부는 약재 용기의 0.5% 초과시 불량이므로 현재 용기는 50kg이고 확인된 소화약재량이 48kg으로 0.5kg 초과인 47.5kg을 넘으므로 정상이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약재량은 0.6kg 이상이어야 정상인데 현재 기동용 가스용기의 약재량은 0.5kg으로 가수량 부족으로 인해 불량이다. A빌딩에 전기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감지기 A, B가 동작하였으나 가스개소화 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 A빌딩에 감시 제어반,
솔레노이드 밸브, 수동 조작함의 상태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가스개소화 설비가 미작동한 원인을 쓰시오. 그림에서 가스개소화 설비가 미작동한 원인은 솔레노이드 밸브, 안전핀 체결로 인한 미격발이다. 가스개소화 설비의 점검 방법 중 수동 조작함을 활용한 동작 시험 순서를 쓰시오. 수동 조작함을 활용한 동작 시험 순서를 살펴보면 첫째로 기동 용기에서 저장 용기에 연결된 개방용 동관을 분리하는 것이고 둘째로 솔레노이드 밸브의 제어반 연동 정지이며 셋째로 기동용 가스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안전핀 체결하여 밸브 분리하고 안전핀 제거이며 넷째로 솔레노이드 밸브 제어반 연동 전환이고 마지막으로 수동 조작함 동작이다. 가스개소화 설비의 점검표를 작성하시오. 소방안전관리자 김소방이 전기실에 설치된 가스개소화 설비 점검을 실시하였다. 아래에 점검 결과를 가지고 작동 기능 점검표를 작성하시오.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실에 A 감지기를 감지기 시험기를 이용하여 테스트한 결과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다. 단, 전압은 정상이다. 2. 전기실에 A 감지기를 복구하지 않고 바로 전기실의 B 감지기도 작동을 시켰으나 솔레노이드 밸브는 격발되지 않았다. 단, 회로 및 전압은 정상이다. 3. 압력 스위치를 이용하여 방출 표시 등 점등 시험을 한 결과 화재 표시반의 방출 표시 등이 점등하지 않았다. 단, 회로 및 전압은 정상이다. 점검 항목별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소화약제 방출 표시 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는 화재 표시반 방출 표시 등 램프 고장으로 불량이다. 방호구역별 화재 감지기 감지에 의한 기동장치 작동 여부는 솔레노이드 불량으로 불량이다. 기동장치 조작 시 경보 여부는 사이렌 불량으로 불량이다. 가스개소화 설비의 점검 후 복구 순서를 쓰시오. 가스개소화 설비의 점검 후 복구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제어반 복구 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 제어반 솔레노이드 밸브를 정지 버튼에 둔다. 그 다음으로 솔레노이드 밸브를 복구하고 안전핀 체결 후 기동 용기를 결합한다.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안전핀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조직 동관을 결합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기동 용기 함내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켜 방출 표시 등을 점검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그림에서 압력 스위치를 나타내는 번호는 2번이다. 방출 표시 등 점검을 위한 작동 시험 방법과 복구 방법을 살펴보면 작동 방법은 압력 스위치의 테스트 버튼을 당겨 작동시키고 복구 방법은 압력 스위치의 테스트 버튼을 다시 눌러 복구한다. 방출 표시 등 작동 여부를 확인할 세 곳은 첫째, 방호구역 출입문 상단 방출 표시 등이고 둘째는 수동 조작함 방출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어반 방출 표시 등이다.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홍길동 씨가 가스개소화 설비를
점검하기 위하여 안전 조치를 하고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시험을 하기 위해 방호구역 내 A 감지기만 작동시켰다. 확인해야 할 모든 사항을 쓰시오. 방호구역 내 A 감지기를 작동시킨 후 확인해야 할 사항은 화재 표시 등, A 감지기 지구 표시 등 점 등, 음향 경보 확인 등이다.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시험을 하기 위해 수동 조작함에 기동 스위치를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동작하였다면 다음 그림에 감시 제어반, 수동 조작함, 솔레노이드 밸브의 동작 상태에 알맞게 표시하시오. 감시 제어반 및 수동 조작함에서 점등되어야 할 표시 등은 수동 조작 등과 화재 표시 등이다. 다음으로 솔레노이드 밸브 중에 올바르게 된 것은 2번이다.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에게 가장 좋은 한마디를 들려줌으로써 지금껏 살아온 날들의 위로를 받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용기를 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일 소방안전관리자 김소방 씨는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에 대하여 작동 점검 중이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1. 사용되어야 할 최소 필요한 법상 점검 공기구는 1-2. 감지기 작동 시 아래의 수신기 상에 표시되어야 할 표시 등은 무엇인지 표기하시오. 1-3. 점검 완료 후 작성하여야 할 점검 서식의 명칭은 무엇인가? 1-4. 점검 결과는 누가, 언제까지,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5. 점검 결과는 언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가? 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남 씨는 지하 1층 수위실에서 근무 중 수신기의 화재 표시 등과 3번 회로 지구 표시 등 2층 사무실이라고 기록이 동작하였다. 이에 소방남 씨는 2층 사무실로 올라가 확인한 결과 차동식 열감지기가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되어 그 열기로 감지기가 작동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조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감지기의 위치를 기류 흐름 방향 외에 이격하여 설치한다. 2. 감지기 내부 청소 후 재설치한다. 3. 감지기 주변에 환풍기를 실치한다. 4. 정온식 감지기로 교체한다. 3.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다음 그림에 가, 나, 다와 같은 크기의 실이 있는 건축물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감지기의 최소 수량은 4. AB 상사는 최근 조적 개편에 따라 신설된 2개의 본부장의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전에 있던 사무실의 일부를 구획하고자 한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 김소방 씨는 구획된 실에 소방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4-1 구획된 실에 감지기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필요 면적 또는 용적, 최적은 얼마인가? 4-2 기존 감지기에서 두 선을 분리하여 구획된 실에 우측 그림과 같이 배선하고 감지기를 결선하고자 한다. 배선 방식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는지 각각 쓰시오. 4-3 구획된 실에 소화기만 비치되어 있고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 식혈 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작동 점검 서식 중 점검 결과란을 완성하시오. 5.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소방 씨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 수신기에서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4층으로 올라가 확인 결과 어린이들이 장난으로 발신기를 누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쓰시오. 6. B형 수식기가 정상이라면 평상시 점등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표시등은 몇 개소이고 어디인지 각각 쓰시오. 7. 수신기 내 설치된 스위치 주의 등이 전멸 상태이다. 원인과 조치 방법을 쓰시오. 8. 다음 그림의 수신기를 보고 다음에 빈칸을 채우시오. 13-1 4월 1일에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알맞게 작성하시오. 예비 전원의 고장 발생. 13-2 4월 4일에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알맞게 작성하시오.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 감지기 A-B가 동작하여 음향장치, 주경종, 지구경종, 사이렌, 가 출력되었고 소화설비, 가스개소화설비가 작동되었다. 13-3 4월 5일에 수신기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빈칸을 알맞게 작성하시오. 대쉬 ABC 빌딩은 현재 지구경종 SP 주펌프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화재 발생 시 경보음향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큰 인명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대쉬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에게 가장 좋은 한마디를 들려줌으로써 지금껏 살아온 날들의 위로를 받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용기를 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도전하는 당신의 모습에 격려를 보냅니다. 아래 응급처치 체계도를 보고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빈칸 1과 2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빈칸 1은 비정상 호흡 또는 무호흡이다. 다음으로 빈칸 2는 정상 호흡이다. 환자의 증상별 알맞은 응급처치 방법을 보기에서 골라 빈칸 3, 4, 5을 채우시오. 3은 출혈일 경우이고 응급처치 방법은 위의 보기 중 나 항목에 있는 지혈이다. 4는 골절이고 응급처치 방법은 위의 보기 중에 라 항목에 있는 부목고정이다. 5번은 화상이며 응급처치 방법은 위 항목 중 가 항목에 있는 화상처치이다. 회복 자세로 알맞은 그림을 고르시오. 위 그림 중 회복 자세는 그림 다 항목이다. 화상이 분류. 다음에 1에서 6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표피 화상은 피부 바깥층의 화상을 말하며 약간의 부종과 홍반이 나타나면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느끼나 치료 시 흉터 없이 치료된다. 부분층 화상은 피부의 두 번째 층까지 화상으로 손상되어 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진피의 모세혈관이 손상되며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 전층 화상은 피부 전층이 손상되며 피하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피부에 체액이 통하지 않아 화상 부위는 건조하며 통증이 없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혈법을 쓰시오. 출혈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방법으로 소득거즈로 출혈 부위를 덮은 후 4에서 6인치 압박 붕대로 출혈 부위가 압박되게 감아준다. 압박 후 출혈이 계속되면 소독된 거즈를 추가로 덮고 압박 붕대를 한 번 더 감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줌으로써 출혈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하는 지혈법은 직접 압박법에 대한 것이다. 심폐소생술 순서에 맞게 배열하시오. 심폐소생술 순서는 첫째 반응의 확인, 둘째 119 신고, 셋째 가슴 압박, 넷째 인공호흡 순으로 이루어진다. 심폐소생술의 가슴 압박 위치로 올바른 것은 심폐소생술의 가슴 압박 위치는 그림에서 파란색 원이 있는 2번 위치이다. 다음 중 가슴 압박의 자세로 올바르지 않은 것 두 가지는 가슴 압박의 자세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과 3번이다. 아래에 자동 심장 충격기 구성 요소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따라 알맞은 번호를 넣으시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 전원 버튼 2를 누른다. 패드를 자동 심장 충격기와 연결한 후 환자의 몸에 부착한다.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 충전이 완료되어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심장 충격 버튼 6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시행한다.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 심장 충격이 필요 없거나 심장 충격을 시행한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패드에 부착하는 위치를 고르시오. 패드의 부착 위치는 첫 번째로는 2번이고 두 번째 위치는 가슴 아래쪽 4번이다.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에게 가장 좋은 한마디를 들려줌으로써 지금껏 살아온 날들의 위로를 받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용기를 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도전하는 당신의 모습에 격려를 보냅니다. 아래 응급처치 체계도를 보고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빈칸 1과 2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빈칸 1은 비정상 호흡 또는 무호흡이다. 다음으로 빈칸 2는 정상 호흡이다. 환자의 증상별 알맞은 응급처치 방법을 보기에서 골라 빈칸 3, 4, 5을 채우시오. 3은 출혈일 경우이고 응급처치 방법은 위의 보기 중 나 항목에 있는 지혈이다. 4는 골절이고 응급처치 방법은 위의 보기 중에 라 항목에 있는 부목고정이다. 5번은 화상이며 응급처치 방법은 위 항목 중 가 항목에 있는 화상처치이다. 회복 자세로 알맞은 그림을 고르시오. 위 그림 중 회복 자세는 그림 다 항목이다. 화상이 분류. 다음에 1에서 6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표피 화상은 피부 바깥층의 화상을 말하며 약간의 부종과 홍반이 나타나면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느끼나 치료 시 흉터 없이 치료된다. 부분층 화상은 피부의 두 번째 층까지 화상으로 손상되어 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진피의 모세혈관이 손상되며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 전층 화상은 피부 전층이 손상되며 피하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피부에 체액이 통하지 않아 화상 부위는 건조하며 통증이 없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혈법을 쓰시오. 출혈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방법으로 소득거즈로 출혈 부위를 덮은 후 4에서 6인치 압박 붕대로 출혈 부위가 압박되게 감아준다.
압박 후 출혈이 계속되면 소독된 거즈를 추가로 덮고 압박 붕대를 한 번 더 감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줌으로써 출혈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하는 지혈법은 직접 압박법에 대한 것이다. 심폐소생술 순서에 맞게 배열하시오. 심폐소생술 순서는 첫째 반응의 확인, 둘째 119 신고, 셋째 가슴 압박, 넷째 인공호흡 순으로 이루어진다. 심폐소생술의 가슴 압박 위치로 올바른 것은 심폐소생술의 가슴 압박 위치는 그림에서 파란색 원이 있는 2번 위치이다. 다음 중 가슴 압박의 자세로 올바르지 않은 것 두 가지는 가슴 압박의 자세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과 3번이다. 아래의 자동 심장 충격기 구성 요소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따라 알맞은 번호를 넣으시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 전원 버튼 2를 누른다. 패드를 자동 심장 충격기와 연결한 후 환자의 몸에 부착한다. 분석 중 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 충전이 완료되어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심장 충격 버튼 6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시행한다.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 심장 충격이 필요 없거나 심장 충격을 시행한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패드에 부착하는 위치를 고르시오. 패드의 부착 위치는 첫 번째로는 2번이고 두 번째 위치는 가슴 아래쪽 4번이다.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에게 가장 좋은 한마디를 들려줌으로써 지금껏 살아온 날들의 위로를 받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용기를 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도전하는 당신의 모습에 격려를 보냅니다. 1. 평상시 제연 설비의 동력 제어반 각 스위치 및 표시 등의 정상 상태를 알맞게 체크 표시를 하시오. 아래 그림에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점등 상태, 두 번째, 자동, 수동 스위치는 자동 상태, 세 번째, 동력 제어반의 ON 버튼은 소등 상태, 네 번째, 동력 제어반의 오버로드 버튼은 소등 상태, 다섯 번째, 동력 제어반의 오프 버튼은 점등 상태여야 정상이다. 2. 그림 1의 댐퍼 수동 조작함에 수동 기동 스위치를 작동시켰을 경우 그림 1과 그림 2의 감시 제어반 표시 등 작동 상태를
아래의 설비 작동 상태표에 알맞게 체크 표시를 하시오. 단, 그림의 조건 외의 모든 설비는 정상 상태이다. 수동 조작함의 수동 기동 스위치를 작동시켰을 경우 그림 2의 감시 제어반 표시 등 작동 상태를 설비 작동 상태표에 표시해 보면 감시 제어반 1은 점등 상태, 감시 제어반 3은 소등 상태, 감시 제어반 4는 소등 상태, 감시 제어반 5는 소등 상태, 감시 제어반 6은 소등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댐퍼 수동 조작함은 소등 상태여야 한다. 3. 아래의 작동 방법 1과 작동 방법 2로 재현 설비를 점검함 결과이다. 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점검 서식 3-1에서 3-4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단, 그림의 조건 외의 모든 설비는 정상 상태이다. 아래의 점검 서식을 작성해보면 급기구의 점검 항목, 급기 댐퍼 설치 상태 적정 여부는 점결 결과 정상이고 송풍기의 점검 항목, 화재 감지기 동작 및 수동 조작에 따라 작동하는 여부는 점검 결과 불량 내용이 소화 활동 설비의 송풍기 미작동이었다. 4. 다음 그림은 재현 설비의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의 조작부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4. 1. 그림의 조건에 따라 댐퍼를 작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1. 감지기를 동작시킨다. 2. 감시 제어반의 급기 댐퍼 스위치를 수동 위치에 놓는다. 3. 댐퍼 수동 조작함의 수동 기동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정답은 보기 중에서 2번. 감시 제어반의 급기 댐퍼 스위치를 수동 위치에 놓는다. 3번. 댐퍼 수동 조작함의 수동 기동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두 가지입니다. 4-2. 그림의 조건에 따라 송풍기 작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1. 동력 제어반의 ON 버튼을 누른다. 2. 감시 제어반 급기 송풍기 스위치를 수동 위치에 놓는다. 3. 동력 제어반 및 감시 제어반의 모든 스위치를 자동으로 놓고 감지기를 동작시킨다. 4. 동력 제어반의 스위치를 자동으로 전환하고 감시 제어반 급기 송풍기 스위치를 수동 위치에 놓는다. 정답은 1번. 동력 제어반의 ON 버튼을 누른다. 3번. 동력 제어반 및 감시 제어반의 모든 스위치를 자동으로 놓고 감지기를 동작시킨다. 4번. 동력 제어반의 스위치를 자동으로 전환하고 감시 제어반 급기 송풍기 스위치를 수동 위치에 놓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에게 가장 좋은 한마디를 들려줌으로써 지금껏 살아온 날들의 위로를 받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용기를 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도전하는 당신의 모습에 격려를 보냅니다. 문제 한 번. 피난 행동 요령.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1.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산을 이용해 5개로 대피한다. 2. 피난 중에는 문 손잡이를 확인하여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3.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4. 피난 실패 시 문틈을 막고 내부 물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린다. 화재 안전 취약자 유형별 알맞은 피난 요령을 짝지으시오. 1번 노약자는 C 항목으로 지병이 있는 노인이나 임산부인 경우 구조대가 알기 쉽게 표식을 부착하고 인솔자나 보조자 외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번 청각장애인은 다항목으로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 손전 등등 및 메모를 적극 활용한다. 3. 시각장애인은 비항목으로 지방이를 이용하여 피난한다. 피난 유도 시 계단, 장애물 등을 미리 알려준다. 4. 지적장애인은 A 항목으로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3. 다음 중 화재 발생 시 피난 자세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1. 유독가스 흡입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는다. 2. 빠른 탈출을 위하여 허리를 펴고 비상구 방향으로 뛴다. 3. 이동 시에는 한 손으로 벽을 짚고 피난 유도 등 방향으로 따라 탈출한다. 4. 연기층 아래로 몸을 낮추어 이동한다. 정답은 2번으로 빠른 탈출을 위하여 허리를 펴고 비상구 방향으로 뛴다이다. 피난 시 몸을 최대한 낮추고 이동하여야 하니 틀린 문항입니다. 다음 중 올바른 피난 장소 및 방법을 고르시오. 아래의 그림에서 올바른 피난 장소 및 방법은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탈출한다이다. 화재 대응. 알맞은 대응 절차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화재에 대응해 알맞은 대응 절차는 화재 발생 시 발신기 등을 활용해 화재 전파를 하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소화를 하고 관리실은 화재 접수 후 화재 신고 및 비상 방송을 한다. 화재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3가지. 화재 신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3가지 항목은 첫째, 화재 발생 건물의 주소. 둘째, 화재 규모 및 원인. 셋째, 피해 발생 현황 등이다. 다음 평면도에 피난 동선을 그려 피난 안내도를 완성하시오. 각 실별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게 할 것.